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마감 백전불패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다시 한번 시장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은 전강 후약의 장세였다면 오늘은 전약 후강일까요? 시장이 재차 반등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4천은 꿈의 숫자가 아닌 듯합니다.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확실히 우리 시장의 힘이 굉장합니다. 지금 부동산 쪽으로의 투자는 막혀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막대하게 풀리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이 예탁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연일 최고치를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시장의 탄력도가 붙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이 수급의 이동이 발빠르라서요. 오늘은 2차 전지의 강세, 반도체의 약세가 연출됐었다가 다시 한번 오후장 넘어가면서부터 2차 전지 단에서 중소형 반도체로 이 물줄기가 이동함이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현재 구간 3,860선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습니다. 이 회복의 속도가 굉장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죠. 벌써 1%가량 올라와 줬고요. 코스닥은 875포인트, 현재 0.3%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실까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강세는 너무나 부담입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무려 1,430원을 돌파하면서 개장이 됐습니다. 6개월여 만에 최고치로서 문이 열렸는데 환율의 강세가 연출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를 가져갑니다. 현재 6,700억 원의 팔자고요. 기관은 사자. 코스닥 시장으로는 동반 팔자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쪽으로는 소폭의 순매수 현재 잡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오늘 종목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겠죠.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반대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근에 고가권에 대한 부담을 꽤나 느끼고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가 프리마켓에서 99,900원, 10만 원 딱 100원 모자른 숫자까지 찍혔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현재 보합 부근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50만 원 찍었었죠. 오늘은 47만 원 선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건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 최근에 계속해서 이 분위기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 제너럴모터스가 또 3분기 실적이 굉장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어제 강했었던 현대차, 기아 상승의 재료가 탄생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테슬라에 대한 그 시각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요. 2차 전지가 이번에는 테슬라와 커플링 된다면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구간 LG엔솔은 2%의 상승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2.3%대 오늘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 이 안에서는요. 현대차 오늘장에서도 어제와 오늘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분위기 좋죠. 4%.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조선주. 이제 관세 협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보니까 그 마스가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또 한 번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1.5%의 하락인데요. 간밤에 뉴욕 안에서는요. 원전주들의 급락이 연출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 언니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캐시우드, 아크 투자 운용의 대표가 월가의 대표적인 원전주 오클로의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는 소식이 간밤 전해지면서 오클로가 급락을 보였습니다. 플러스 뉴스케일 파워도 다시 한번 두 자릿수대의 급락을 보여주면서 원전주 다시 한번 내리막길 걷는 거 아닌가?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나왔었던 간밤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의 원전주들은 꽤나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장의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해내면서 현재는 1%가량의 하락인데요. 지금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될지, 그리고 특히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갈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출 관련한 논의가 뉴스 통해서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섹터죠. 잠시 후에 우리 원전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요, 최근에 제약바이오는 소외가 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2차 전지가 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심에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있고요. 에코프로는 장중에 무려 9만 원도 넘어갔습니다. 현재 구간 13%의 급등이 유지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2.5%의 상승으로 다시 한번 2차 전지단 불이 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수급이 어느 정도 빠지면서 중소형 반도체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잘 대응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로봇주는 전반적으로 쉬고요. 펩트로는 3.6%의 하락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 이 안에서는요, 종목별로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온도차가 다른 섹터는 역시나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는 HLB가 간암 신약 관련한 호재 속에 그야말로 급등을 보였다면 오늘은 그 상승폭의 절반가량을 반납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지고요. 리가켄바이오는 어제 쉬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조폭의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읽어봤는데요. 시장 하루에도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 증시가 힘을 내주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시장의 경계감도 짙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시장의 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장인 것 같은데요. 자, 오후장 지금 장 막판에 우리 어떤 종목으로 시장을 공략해 볼 수 있을지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고점일까 아니면 조금 더 갈 수 있을까 궁금증이 더해져가는 시장입니다. 김민진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시죠. 자, 그리고 우리 전영욱 전문가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의 지금 시점에서의 시각은 어떠실지 오늘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항상 냉철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김민진 전문가님부터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약간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 꽤 빠졌는데 다시 한번 고점 높이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진단해 주시죠. 어제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제 되밀렸잖아요. 어제 거의 5, 60포인트가 올라가다가 일단 되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늘은 또 20포인트 이상이 빠지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러면서 저점 대비로는 거의 60포인트, 어제 위에서는 아래로, 오늘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변동성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여전히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놓고 볼 때 몇십 포인트 정도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의 구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매매 대응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여전히 코스피 지수 기준, 자 일단 오늘 보면요.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짧게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면 오늘의 코스피 지수의 기준점은 3,828포인트거든요. 지금 현재 그 위로 올라가 있죠. 따라서 일단 코스피 지수는 3,828포인트 위에서는 일단 긍정성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5일이평선의 지지예요. 왜냐하면 상승 과열 이후에 기간 조정의 형태로 과열을 해소했던 코스피 지수가요. 여기에서부터 다시 방향성을 보여 나가는 거거든요. 이 방향성은 그냥 상승이 아니고 상승의 파동입니다. 파동. 상승의 파동은요. 훼손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이 여기서 한번 눌려준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동은 5일이평선을 훼손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제가 5일이평선 위에서는 음봉이 나오든 윗꼬리가 나오든 매물 소화가 나오든 간에 지지가 되면 이 상승의 기조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제 오늘의
이 그 등락 변동성 구간에서 이 기준만 갖고 매매를 하셨다면은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요. 지금 이 재선 전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성을 제가 계속 최근에 언급드렸었죠. 어제 이제 고점상으로 돌파했다가 눌렸잖아요. 눌렸는데 일단 오일이 평선에 대한 어제 오늘 지지의 노력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 위치에서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도요. 지금 현재 오일이 평선이 한 870포인트 정도 있거든요. 여기를 갖다가 지지를 유지해 둔다면 다시 한번 앞에 전고점, 9월 고점이죠. 여기를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조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 증시 아직까지는 패턴의 어떤 기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상승 기조는 살아있다. 긍정적으로 답변 주셨습니다. 그럼 섹터별로 짚어볼까요? 자, 오늘은 섹터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게 확연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 보셨을까요? 일단 뭐 지금은 순환매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것도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중소형 반도체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뭐 이런 쪽. 이제 2차 전지 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2차 전지가 오늘까지 이제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LG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실적 호조에서 촉발된 2차 전지 반등 기조가 오늘까지 이어진 건데, 지난 9월에 이제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쪽의 어떤 판매량이 지난해 9월 대비 26% 증가가 됐던 부분까지 맞물려 가지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실적 호조 기대감이 이제 살아나면서 일단 주가가 반등한 거죠. 여기다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순환매 개념의 어떤 성격도 지금 가미가 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주도주가 뭐냐, 2차전지 쪽에서 결국 에코프로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또 LG에너지 솔루션, 여기다 하나 더 들어간다면 LNF, 요 정도까지 이 세 개 종목의 주가가 오일이 평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인다. 역시 파동이니까 오일이 평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이면은 아직 이 반등 기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2차 전지의 반등 기조가 아직 죽은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세 종목의 주가가 오일이 평선을 훼손한다, 하향한다. 이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반등 기조가 이제 좀 약해지는 거죠. 바로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은 2차 전지를 봐야 되고, 물론 또 순환매 개념도 같이 염두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어떤 세 종목의 어떤 대응 기준을 갖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순환매적인 성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숙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금 대장주 중에서 LNF,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안에서 좀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오늘은 살펴보죠.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3분기 영업이익이 6,013억, 시장 기대치 5,145억 원을 뛰어넘은 그런 실적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었죠. ESS 사업의 외형 확대에 따른 영향도 있었지만은 대체로 OEM발 일회성 비용 환급이 주요 배경으로 일단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일회성 비용 환급액 3,628억 원인데요. 이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2,385억 원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50% 선으로 추정되는 가동률이나 또 생산 캐파 이쪽을 보면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주가의 지금 상승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어떤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는 좀 순환매적인 성격도 가미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만 이제 ESS 물량의 어떤 증가에 따라서요. 전체 평균 판매 가격은 한 5% 정도 상승을 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양의 어떤 판매량 증가, 여기에 따라서 소형 전지 분야 이쪽에서는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유의미한 그런 부분은 존재합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오일이 평선 지지 기반에서 보시라고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궁극적으로 그 부분만 좀 염두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전반적인 대응 전략에 있어가지고는 보유하신 분들의 대응 영역이지 새롭게 오히려 쫓아가는 신규 매매의 어떤 대상은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좀 전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요. 순환매적인 성격이 좀 짙었다라고 말씀 주셨죠. 보유하신 분들 한해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섹터 더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섹터가 좋을까요? 조선 쪽도 오랜만에 한번 좀 짚어볼게요. 조선.
어제 화요일 조선주에서 상승 시도가 있었죠. 특히 H현대중공업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상은요, 아직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주, 그러니까 기존 상반기까지 주도주였던 조선주 쪽에서 아직 끝났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전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삼성중공업이 2조 원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7척을 갖다가 수주화했죠. 그러면서 이제 수주 모멘텀이 아직 조선업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요, 수주 선박의 경우에 AI하고요, AI 디지털 트윈 이러한 어떤 신기술을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신기술을 적용시키면서 K조선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K조선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지속되고 있죠. 특히 중국의 하나오션 제재를 갖다가 비판하면서 한국의 조선과 함께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최근에 던져주면서 한국 조선주들의 분위기 개선에 일부 좀 도움을 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상반기 내내 올라오기만 했었던 조선주인데요. 아직까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주 안에서 지금 이 시점에 들여다보면 좋을 종목은 어떤 걸까요? 역시 HD현대중공업인데요. HD현대중공업은 헌팅턴 인걸스하고 지난 4월에 MOU를 체결하면서 선존 최고 사양의 이지삼, 건조 역량을 갖춘 한국과 미국의 대표 조선 기업 간의 최초의 어떤 협력 사례로 주목을 받은 바 있죠. 최근에 이제 HD현대중공업이 이상의 미국의 헌팅턴 인걸스 조선소를 찾아가지고 상업 및 군함 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기회 확대 방안을 공유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좀 주목을 받고 있네요. 특히 LNG 운반선하고요, LPG 운반선을 중심으로 건조 성과가 4분기 2, 3%씩 상승되면서 실적 개선이 기존 예상대로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여기다가 계열사인 HD현대비포 이쪽과의 합병을 통해서 함정 대응력 강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도 기대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박스권 등락의 이 상단, 박스권 상단이죠. 여기를 어제 돌파했거든요. 여기를 다시 하향하지 않는 한은 일단 기조는 일단 좀 살아있다. 반등의 기조는 살아있다. 뭐 탄력은 차이가 있더라도 반등의 기조는 살아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조선주 안에서 HD현대중공업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셨던 종목 중에 반도체 종목 여쭤보고 싶은데요. 리노공업입니다. 9월 19일에 주셨는데 20%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안에서도 반도체 계속해서 어떤 종목을 대응하면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리노공업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리노공업은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실적 호조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고배당 메리트를 겸비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여전히 기대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61,800원의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물 공방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만큼 그렇게 주가 탄력이 시원하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6월과 7월 그 전고점 이 부분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좀 21일 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54,000원 이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중요 지지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하향하지만 않는다면은 보유에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 리노공업 여전히 긍정적으로 말씀 주고 있습니다. 54,000원을 하향하지 않는지를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셀트리온 주셨는데요. 4분기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셀트리온, 일단 최근에 바이오가 주도의 어떤 섹터는 아닙니다. 주도의 섹터는 아니지만 셀트리온의 이번 3분기 실적이 나온 걸 보면은 연결 매출이 1조 26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3,010억 원으로 44.9% 증가했어요.
다만 뭐 시장 기대치를 조금 상회하지는 못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에 그렇게 반응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실적 수준의 개선세가 확인됐다라는 부분과 함께 고마진 신제품의 확대 그리고 생산효율 개선에 따라서 구조적인 원가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고수익 제품이죠. 진펜트라의 미국 처방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현지 공장 인수를 통해서 위탁 생산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향후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어떤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올해 크게 보면은 박스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올해 들어서는 박스권을 갖다가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박스권 자체가 15만 원에서 19만 원이거든요. 이 박스권을 갖다가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월봉 차트인데 그런 모습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보면 이평선을 약간 정배열 쪽으로 약간 유도하는 그러한 구간에 좀 놓여져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정배열 이평선 전환을 좀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때 그러면서 주가가 아래쪽으로 좀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때 19만 원의 박스권 상단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반을 은근히 좀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매수가는 17만 8천 원 아래에서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6만 8천 원 정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셀트리온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안에서 어떤 종목 골라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셀트리온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처방률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그에 대한 개선세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17만 8천 원 아래에서 그리고 1차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 16만 8,700원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김민진 전문가님께서 무료 정보방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타고 정보방 입장하시면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진단들 정말 잘 주고 계십니다. 이 정보방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전영욱 전문가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시장이 하루에도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오늘 개인은 대량으로 담고 있는데 외국인은 또 대량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우리 어느 장단에 맞출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오전보다는 그래도 오후에는 좀 회복돼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도하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에서는 양시장 모두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더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 제가 앵커님들하고 방송을 했을 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10만 전자도 바라본다. 이번 연도 초쯤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99,900원에 딱 안착을 시키고 나서 이제 10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좀 그만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외신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겠지만 코스닥은 약간은 부진한 그림인 것 같다. 근데 제가 해석할 때는 이제는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좀 더 들어올 그런 이제 시즌이 또 다가오기도 했고 실적 시즌에 맞물려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도 양시장 매도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의 매도가 좀 더 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자금들이 코스닥 쪽으로 좀 유입이 될 수 있기에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1%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0.4% 정도 상승을 보였지만 일단 오전에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큰 악재가 나왔다기보다는 지금 사이버원이라던가 한싹이라던가 이런 이제 보안주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은행권에 대한 이제 해킹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올라주긴 하지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전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이 힘을 못 내주는 것도 어쨌든 이 미증시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하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나라 쪽에서도 봤을 때도 기술주에 대한 이런 외국인 매도세가 어느 정도 좀 세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TSMC 같은 경우에서도 하락하는데
이게 또 실적 시즌 시작하면서 또 나오게 된 이 이야기가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뭐 엔비디아가 오픈 AI 보증을 뭐 서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겠는데 결국 이런 식의 이슈가 AI 주들을 좀 안 좋은 인식으로 좀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일각에서는 서로 뭐 매출을 올리니까 그런 이제 서로 이제 결국 도와주는 구조로 돈 버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오픈 AI에 이제 투자를 해주고 뭐 그 돈으로 이제 오픈 AI에서 엔비디아에 뭐 칩을 주문한다던가 이런 게 진짜 업황이 좋은 걸까라는 그런 이제 시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오픈 AI가 엔비디아에 주문을 하면은 그렇게 분석이 맞겠지만 다른 빅테크들도 같이 보면은 다른 빅테크들도 어쨌든 간에 같이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과하게 해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또한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지주사 같은 이런 이제 뭐 아니면은 뭐 북한 관련해서 남북 경협 그리고 방산 이런 이제 뭐 이슈들에 입어서 조금씩 좀 올라와주고 있긴 한데 지금 뭐 조선이나 제약 쪽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게다가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삼성전자나 그리고 SK하이닉스 50만 원에 대한 부담이 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손실난 투자자가 있거나 물려있는 투자자가 거의 없는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물을 조금은 내놓다가 이제 현금화를 하거나 아니면 갈아타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게 뭐 지수나 시장 전체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FOMC나 APEC 일정이 이어지는 것도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좀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도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순환매가 하게 되면서 반도체 외에서 일부 이제 보조주나 아니면은 이제 주도주를 찾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수급이 붙는 업종,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미 그 첫 번째 단추를 좀 키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에 대한 10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50만 원의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양시장은 지금 거의 과매도권에서 약간 벗어난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저는 이제 코스피 쪽보다는 이제 코스닥을 신경 쓸 때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부진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코스피에서 자금이 나와서 코스닥으로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 섹터도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들이 많을까요? 어떤 섹터일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왜 제약바이오냐? 지금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쪽으로 좋고 다 좋긴 하지만 일단은 2차 전지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주에도 한 종목 드렸었죠. 그 다음이 이제 저는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코스닥 수총 1위 같은 경우에서는 알테오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서도 뭐 나름 괜찮긴 하지만 저는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좀 더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제약을 보면은 과거로 보면 사실 제약 산업이 일반 의약품 쪽에서 경쟁을 주로 이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좀 다르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코스피에서 먼저 움직여주고 코스닥 쪽으로도 움직여주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뭐 코스피 쪽으로 봤을 때도 제약주를 먼저 좀 보고 코스닥으로 옮겨가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붐을 일으키는 것도 비만 치료제 쪽입니다. 이런 비만 치료제에서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제약주 열풍도 있었지만 지금은 약간 제약이 좀 눌리는 시국이다. 왜냐하면은 자금의 흐름상 지금 제약보다는 이전에 조방원 쪽으로 갔었고 지금은 반도체, AI, 로봇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눌렸을 때 제약주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게 지속적으로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 시밀러로 봤을 때도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그런 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측면으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면서 신약 파이프라인이나 치료제, 특히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나 이런 쪽으로 신제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약 쪽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국내 이슈로 좀 다가오면서 제약주에 대해서 한번 단기 반등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뭐 임상 데이터 발표나 그리고 계약
아니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파이프라인을 진행하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거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이나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제약주에서도 눌렸다가 다시 업사이클 진입하면서 이런 신약 개발이나 임상 데이터 발표를 하는,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도 좋은 안정적인 기업을 좀 골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어 있는 섹터인데요. 자, 이 안에서 바이오시밀러 강조 주셨죠. 우리 어떤 종목일까요? 한올 바이오파마를 갖고 왔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지금 루나티스에 대한 신약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파트너사가 있습니다. 그 파트너사가 미국의 이뮤노반트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 개발 중인 신약 물질 후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제 타깃으로 한 그런 치료제거든요. 근데 이 강점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전에 임상 허가를 받지 못한 그런 이제 양성 환자에게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는 그런 점이 이제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류마티스 환자에게 ACPA라는 게 이제 류마티스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그런 자가 항체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높은 환자일수록 실질적으로 병이 더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더불어서 이런 과발현 환자에게서 뚜렷하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약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평가 또한 이제 부작용도 낮고 평가 또한 되게 고평가 이제 잘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에서는 임상 개발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또 M&A 대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실적 부분에서 좀 잘 나와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일반적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 부분에서 나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도 영업이익 추정치에서 연간 실적에서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영업이익이 2억으로 물론 매출액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나왔지만 영업이익이 2억뿐이어서 그렇게까지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서는 이뮤노반트의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 임상 진행 중이고요. 일본하고 북유럽 이런 시장에서 이제 판권 수출 협상이라던가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안구 질환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이 효과를 입증한 바가 있다는 게 제약바이오의 명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신약으로부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후보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신약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화가 될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34,45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없이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좀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수익성도 지금으로 보면 이제 기술 수출로 인해서 수익이나 아니면 로열티 이 동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춘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도를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 한올 바이오파마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 AS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받았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6만 원이 장중에 터치가 됐었더라고요. 지금 자리 우리 어떠한 전략 챙겨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도주 찾기나 아니면 이제 보조 섹터 찾기에 탐색에 나섰다라는 그런 시장에서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첫 단추를 지금 2차 전지가 상승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2026년 상반기까지 이제 완공을 목표로 연 500톤 규모의 황화리튬 양산 설비 건설을 좀 진행 중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국내 최대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파일럿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이 파일럿 플랜트 측면에서는 연간 40톤 규모예요. 이것까지 결합을 한다면 상업 생산 기반은 훨씬 더 단단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지속적으로 좀 더 봐야 된다. 그러니까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더 보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우리 단숨에 수익권인데요. 좀 더 넉넉하게 품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주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전영욱 전문가 포스코 퓨처엠 주셨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2차 전지, 이번 종목도 2차 전지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2차 전지 상승 사이클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드릴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서는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을 연간 18만 톤 정도로 확대를 하고 있고 이 2차 전지 측면에서도 앞서 시장 이야기를 해드릴 때나 AS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첫 단추를 2차 전지가 좀 깼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조금은 쏠릴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2차 전지 시장에서도 사실상 이전에는 실적이 좀 악화됐었는데 지금 이제 이스페셜티 케미컬이 아니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서는 기초 소재 사업을 제철소 이제 조강 생산량을 이제 생석회나 아니면 화성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으로 좀 개선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는 LFP나 양극재 사업까지 추진을 하니까 이런 엔트리급 전기차나 아니면은 ESS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전에 뭐 탄소 발자국 검증서를 또 취득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고객사나 아니면 또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서는 함께 차트를 보면은 이전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봉 먼저 보여드리면은 사실 이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슨 부분이냐면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갈 수 있는 그 업사이클에 진입을 언제 하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6월 달에 한번 좀 나와줬었죠.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매수 신호와 함께 기준봉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우상향 가고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ESS 쪽으로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이 이제 수익성으로 연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서도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양이긴 하지만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측면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봐야 되고 이제 생산 쪽이나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도 충분하게 튼튼한 이제 공장을 또 갖고 있죠. 그래서 내화물 제조나 아니면 산업용 노재, 정비, 생석회 제조하고 이제 화성 공장 위탁 운영 이런 쪽으로 이제 기초 소재 사업하고 음극재, 양극재를 이제 제조하는 에너지 소재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에서도 이제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구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쪽에서도 탈중국화에 대한 움직임에서 배터리 소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탈중국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소재 산업에서 글로벌적으로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 하나가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20만 3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이하, 목표가는 35만 6,600원, 손절가는 16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도 2차 전지 안에서 받았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목표가 35만 6,600원, 지금 자리 아래에서 우리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영욱 전문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대 2차 전지, 셀트리온 대 포스코 퓨처엠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수요일 이제 마감 전략 챙겨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오늘장 오늘은 좀 제대로 쉬려나 싶었는데요. 결국 또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코스피가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수급은 아쉬운데 시장의 그 체력이 강하다는 게 너무나 딱 확인이 되는 오늘장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참 저도 강하다라고 느낀 부분은 금세 말아 올리고 특히 네. 대장주 같은 경우에 반도체 이제는 좀 조정이 나오나 보다. 투톱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투톱이 약간 밀리면 매수세가 금방금방 또 들어오면서 추세 자체를 깨지 않고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수급이
유입되지 않았던 쪽, 2차 전지, 석유화학 이렇게 약간은 소외됐던 섹터까지도 지금 수급들이 단단하게 유입이 되면서 유동성 자금이 참 풍부한 시장이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물려서 유동성까지 있는 시장이다 보니 그 네. 힘 자체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기조는 뭐 진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큰 악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강세가 좀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봐주셨는데 이 안에서도 그 섹터별로의 온도차는 너무나 뚜렷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 원전주는 굉장히 잘 버티더라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원전은 한 차례 크게 흔들렸었고 돈나무 언니가 오클로 굉장히 많이 팔았다고 들었거든요. 고가권이니까 팔지 않았을까? 결국에 차익 실현의 관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원전은 어떤 대응이 맞을지 궁금하고 근데 잘 안 빠지는 거 보니 오히려 기회일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돼서는 미국 증시에서 원전주들이 좀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겠지만 네. 그 돈나무 언니의 파급력이 예전만치는 아니라는 부분과 그리고 차익 실현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뭐 셧다운에 대한 우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네. 차익 실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원전 채택 흐름 자체가 변화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원전 관련돼서는 좀 장기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시장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 만약에 여기서 캐펙스 투자에 대한 기조가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력에 대한 수요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 미국과 중국의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속도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이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 센터를 넓혀가는 모습들로 봤을 때 전력 수요는 올라가고 그 안에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원전을 채택했다라는 그 흐름은 크게 훼손이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제 좀 더 넓게 나아가서는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한수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원자력 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그래서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해외발 모멘텀을 안고 간 거고 최근 들어서 한수원 관련돼서 한국전력,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탄력이 나왔던 이유를 거기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들은 저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크게 흔들렸다라고 보기에도 네. 그동안 올라왔던 거 대비하면 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나무 언니가 판 걸로 해서 원전의 산업이 지금 크게 의심할 만한 쪽은 아니다라고 말씀 주신 건데 그러면 지금 원전주 잘 버티잖아요. 앞서 종목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기존에 잘 가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BHI가 나을지 지난번에 더 대형 쪽으로 보는 게 괜찮겠다 하셨잖아요.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탄력이 붙는다면 더 잘 갈 수 있는 중소형단이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여전히 두산에너빌리티가 탑픽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산에너빌리티를 탑픽으로 두고 방금 아까 제가 한수원 말씀을 드렸는데 한수원에 대한 수주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을 생각해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한전기술 또 저는 좀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계 관련돼서 당연히 수주가 되면 설계에 대한 부분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상방에 있어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고가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한전기술은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상방이 더 열려있다라는 판단 하에 한전기술도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최근에 시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전력은 실적 모멘텀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추가 상승은 가능할 거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일단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원전 그리고 앞으로 전기 가격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타는 실적 성장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다라는 거죠. 고점 부근에서. 그렇게 됐을 때는 요즘에는 박스권을 고점에서 돌파하면
대형주 위주로 시세가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탄력도가 예전보다도 훨씬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전력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한국전력 말씀 주셨고 한국전력 차트 열고 놀랐습니다. 정말 몇 년 내내 계속해서 그 맴맴 바닥권을 기었었는데 언제 이렇게 올라갔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이 또 신고가 부근이네요. 여전히 그 매력도가 있다. 그 상승에 대한 매력이요. 살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이야기 해봐야 될 텐데 대표님과는 2차 전지 처음으로 우리 체크해 보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 이제 테슬라도 곧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뭐 최근에 2차 전지가 테슬라 따라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실적 발표됐을 때는 또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전기차 관련해서는 여전히 테슬라도 회의적이더라고요. 일단 만약에 우리가 최근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2차 전지주들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으면 테슬라 실적 발표를 그렇게 신경을 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올라오고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 부여를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근거적인 부분,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ESS 쪽으로 이제 AI 확장 국면의 ESS 시장도 같이 커질 것이고 중국 배제하는 흐름 속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성장 스토리가 지금 2차 전지에 대입이 됐는데 여기에 만약에 테슬라 실적에서 실적 발표 안에서 뭐 ESS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전기차 판매가 지금 3분기까지는 좀 주문 효과가 있었는데 4분기 IRA 폐지로 인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만약에 불식시켜줄 수 있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명분이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민감도가 올라간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ESS 시장을 메인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만약에 여기서 보수적인 관망치를 내놓는다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 아직은 좀 이르구나 역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여전히 로봇과 자율주행 쪽만 집중돼서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뭐 ESS, 전기차 시장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더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결국에는 2차 전지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기대를 키워줬고 네. 여기에 에코프로라던가 포스코 퓨처엠 거기에다 LNF까지 실적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시장이 안 좋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시세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좋다 보니까 유동성을 따라서 저평가, 아직은 좀 저렴하다. ESS에 대한 성장도 기대된다라는 이런 스토리들이 마련이 된 부분인데 그냥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2차 전지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남아있다라고는 판단하지만 테슬라 실적 발표를 보고 우리가 메인으로 보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체크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최근에 매수를 해서 수익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해 두시고 보시는 것도 좋다. 근데 난 너무 매수가 높아요 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시그널들도 잡히기 시작을 했으니 좀 더 네. 장기 관점으로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전환점에 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서 경계감이 짙은데 일단은 그 가이던스 체크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 주신 거고 그럼 결국에 만약에 상승의 재료가 탄생한다면 ESS겠어요. 그러면 그쵸. 또 한 번 LG 엔솔인 거고. 대장은 LG 엔솔로 보는 게 맞는 게 네. 일단 수주도 가장 먼저 크게 한 기업이고 실적도 이번에 SK온과 아마 삼성 SDI는 적자일 거라는 전망치가 나오는 만큼 흑자 전환을 먼저 한 기업이기도 하고 뭔가 선두 주자에 있는 건 사실 LG 엔솔이 맞고요. 테슬라의 항으로도 LG 엔솔이 직접적인 수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고리를 찾아보면 LG 엔솔이 대장일 거고 만약에 테슬라 쪽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은 이슈가 나와도 또 영향력이 많이 올라온 만큼 네.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건 LG 엔솔이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2차 전지 셋업체에서 보신다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탑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 컨콜에서 이제 2차 전지의 포커스가 맞춰지기보다는 로봇과 자율주행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면 결국에 이번 주 들어와서 쉬고 있는 로봇주들 쪽으로 다시 한번 이 무게추가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분명히 이야기는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그럼 이렇게 눌릴 때 로봇으로의 들어감도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로봇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로봇 섹터를 봤을 때 우리가 센티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업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도 성장에 대해서 AI 시장의 가치 확장할 수 있는 쪽이 어딘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산업적으로는 로봇 산업이 커질 것이라는 게 분명하고 지금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 시장의 규모를 7경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시장의 크기로 보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로봇 쪽 붙어 있지만 지금 대기업들의 투자, 빅테크 기업들도 속도를 더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로봇주 대장주격의 성격을 갖고서 최근 시세가 강했던 로봇주들을 보면 시세가 꺼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처음에 장 출발까지만 해도 낙폭이 좀 생각보다 확대가 되길래 이대로 로봇주들은 좀 추세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인가 라는 생각도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보면 하이젠, R&M이라던가 그리고 클로벗 이런 종목들 보면 지금 양전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오늘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탄력도가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들은 시세에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옵티머스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지 그리고 테슬라 주총이 11월 6일인가 있어요. 여기서 옵티머스 3 공개에 대한 일정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까지도 모멘텀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로봇은 좀 더 올라갈 힘이 있다라고 말씀 주신 거고 자율주행은 우리 거론 많이 안 하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멀어진 쪽인 것 같은데 자율주행은 아니겠죠. 지금 당장에는요. 자율주행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이야기했을 때 직접적인 수혜고리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별로 압축해서 좀 본다라고 한다면 폴라리스 세원이라든지 자이글이라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테슬라발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탄력도를 높였던 기업이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셔서 단기 모멘텀으로는 활용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글이 2차전지 플러스 네. 자율주행이라도 묶이네요. 이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로봇과 함께 2차전지 테슬라 가이던스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APR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차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잘 가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1조 지금 목전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의 시각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들 해서요. APR 지금 이렇게 비싼데 여전히 매력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보유자들의 영역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신규 접근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지금 화장품 관련된 섹터가 센티가 많이 좀 안 좋아졌죠. 최근에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살짝 좀 아쉬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근데 APR이 이제 성과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APR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 지금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중국에 대한 무비자 효과라던가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한 공략, 미국만 타겟하는 게 아니라 뭐 일본, EU 정말 많은 나라를 타겟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지만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장기적인 시각으로도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큰 부분은 최근 APR이 피부 미용 관련돼서 상표 하나를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게 이제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홈 뷰티 디바이스를 넘어서서 피부과에서 의료 기기를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이제 메디큐브의 메랑 그다음 울세라의 세라를 해서 메세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원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APR 대표가 처음에 APR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화장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장품과 디바이스의 시너지 효과 또 널리 봐서는 집에서 홈케어를 하지만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피부과에 가서 그 시술을 받고 그거를 더 유지시키기 위해서 홈케어를 또 하는 그러니까 선순환 방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 행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생각보다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없어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더욱더 많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면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섹터들 영업이익률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업 구조 자체가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쪽이고 그리고 이미 갖고 있는 화장품과 홈케어 부분까지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 시너지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디바이스
디바이스와 화장품 쪽으로도 너무 좋지만 장기적으로도 미용 의료기기 시장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추가 탄력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력적인 관점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뭐 판단할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사실 가는 섹터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시점에서 대표님이 좀 좋게 보시는 섹터 있으세요?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석유화학 쪽을 좀 좋게 봐요. 최근에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네, 최근에 반응이 나오기도 했고 오늘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랜만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조용조용히 살짝씩 저점을 높여주기는 했어요. 거래량이 실리고. 근데 이번에 헤지펀드 쪽에서 LG화학 주식이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저조한 수준인 순가산자치 대비 74% 할인된 주가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는 곧 굉장히 많은 수급을 좀 끌어당기는 효과까지 갔는데 이번에 LG화학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유화라든지 3분기 실적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발생을 했고 지금 센티, 펀더멘털 모두 다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업종 자체가 너무 긴 시간 동안 4년 이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석유화학 쪽은. 근데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유럽 쪽이 지금 글로벌 NCC 구조 조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원가 개선에 대한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이젠 거의 바닥을 찍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뭐 반도체가 좋고 로봇이 좋고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주가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우시다고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쪽이 어딜까라고 했을 땐 석유화학 쪽 분할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종목은 LG화학이라든지 대환유화 쪽에서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석화주들의 쉼이 너무나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4년 넘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자리에서 오늘 LG화학이 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대한유화, LG화학 흐름 놓고 앞으로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오늘 공략 섹터, 공략주 받아볼 텐데요. 대표님 어떤 종목 우리 시장 안에 대응을 해볼까요? 네, 저는 의료 AI 쪽 준비를 의료 했어요. 네, 최근에 굉장히 탄력도가 있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살짝 지금 힘이 약간 둔화되긴 하지만 뇌질환 진단 치료 인공지능 AI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 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성과적인 부분인데 이 회사가 대표 제품으로 뉴로핏 아쿠아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과 뇌신경 질환 분석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시장 자체가 지금 점진적으로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AI 기반에서 이 분석 능력,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그 메리트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장기 의식장애 환자의 뇌를 AI 기술로 정밀 분석을 하고요. 전기 자극해서 의식을 회복시킨 의미 있는 또 성과를 최근에 도출해 내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이런 환자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 부분의 뇌를 분석을 했다는 게 상당히 너무나 고무적인 성과를 또 가져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뉴로핏은 국내에만 제한적인 게 아니라 지금 해외 쪽 미국 법인의 100% 지분을 출자해서 미국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미국에 대한 진출 속도를 앞으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인증을 받고 태국에서도 승인을 받는 등 여러 가지 해외 시장의 움직임도 가파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본의 대형 의료기관과 또 계약을 최근에 체결하기도 하면서 일본 진출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타임지에서 굉장히 좀 기술력 있는 회사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지도와 그리고 효과가 입증이 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뉴로픽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의료 AI에서 뉴로핏 받았는데 자, 상장된 지 생각보다 얼마 안 됐습니다. 7월에 상장이 됐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가격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목표가. 물론 뭐 같은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뭐 로킷 헬스 케어도 그렇고 네.
굉장히 탄력적인 종목들은 또 탄력도를 높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뉴로픽 같은 경우에는 7월 25일 상장한 날에 29,400원까지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28,000원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목표가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성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21선 기점으로 좀 의미 있는 가격대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2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28,000원 우리 뉴로핏 잡아보겠습니다. 손절가는 2만 원으로 현재가 아래에서 들어가 보자. 오늘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의 종목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나쁘지 않은 시장 분위기를 맛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적인 시장에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에브리싱 랠리죠. 보통 이 여러 가지 자산들의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인데 최근에는 이 현재 가격 빼고는 정말 모두 다 오르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시장 그리고 금까지 가격들이 모두 다 오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금 가격이 어제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자, 보통 최후의 피난처로 불리는 금 가격이 이제 떨어졌는데 이 금 고점일까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더 오를까 주식시장과 함께 금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어제 금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가격들이 거의 다 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국제 금값도 전장 대비 5.5%, 금 선물 가격 온스당 4,109달러로 5.7% 하락했고요. 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7.6%, 무려 7%나 빠졌는데 자, 이번에 이렇게까지 떨어진 것은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 8월 이후 일간 기준으로는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간의 상승 랠리를 정말 많이 보여왔었죠. 올해 금 매력적이다, 금 가격이 또 올랐다라는 이야기만 바라봤는데요. 그러면서 금 가격이 올 한 해만 60%가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전날도 4,300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라는 이야기, 그 단어를 다시 한번 금 쪽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제는 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오늘 금 관련주들도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금 ETF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금 가격이 오르면서 금 ETF도 열심히 상승 쪽으로 추세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적어드렸던 이러한 금 ETF 모두 일간으로 굉장히 좀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금 가격이 여기까지가 고점이었을까? 이제는 좀 떨어지는 건가 하는 우려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하락했을지를 좀 분석하는 이야기들을 보아봤습니다. 5가지 이유들로 추려봤는데요. 우선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많이 집중하고 있죠. 이 발표에 대한 경계심이 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그리고 주요 금 매수 주체가 인도인데 인도가 휴장을 했었습니다. 힌두교 축제, 최대 힌두교 축제인 디왈리를 맞아서 휴장했던 것이 유동성 측면에서 하락 쪽으로 좀 이끌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실적 주간이죠. 그런데 미국 기업 안에서 3분기 호실적을 점점 더 나타내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조금 더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수급을 좀 뺏기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약화가 됐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에이펙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죠. 이에 대한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번 금 쪽에서 시세를 앗아갔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금 시장도 역시나 너무나 과열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익 실현 니즈가 한꺼번에 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안에서 CPI 지수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보는 시선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갖고 온 그래프는 금 가격입니다. 금 가격이 올 한 해에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줬다라는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지금 차익 실현 니즈가 좀 많이 출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미국 CPI를 앞두고 CPI 결과를 좀 집중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정됐었던 10월 15일
였는데 이 셧다운 때문에 좀 미뤄졌습니다. 그러면서 24일에 CPI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자, 근데 이 더불어서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이 금이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CPI 발표 지수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확인하면서 금리 인하가 된다면 우호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증권가들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점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금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문장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모두 다 통일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락을 했던 것은 단기 과열 해소를 위한 단기적인 조정이었다. 그러면서 이 금에 대한 금 그리고 은과 동까지 섹터의 방향성을 좌우할 만큼 뭔가 큰 악재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하에 아마 강세 사이클이 다시 한번 올라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NH투자증권의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보시라. 이런 얘기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이 에브리시 랠리에 더해져서 화폐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서 대응하려는 기조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나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이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ETF로의 자금 유입 등 금 가격들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는 이야기들 다들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숫자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겠죠. 지금 보시다 보면은 세 개의 증권가의 이 추가적인 금 기준을 가져와 봤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2026년 말까지 내년까지 아마 5,000달러까지도 상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은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내년 금 선물 가격이 4,900달러를 돌파할 것 혹은 6,000달러까지도 오를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평균적으로는 한 4,500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금 가격이 아무튼 간에 추가적으로 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해봐도 여전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점에 대한 피로도 금에도 역시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러한 부분들 체크해 보면서 신중하게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 관련주들은 오늘 어떠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금 관련주들이 집중을 받는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네요. 고려아연은 그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24% 오늘은 하락하고 있고요. DI가 13.57%로 눈을 좀 사로잡습니다. 24,475원 지나가고 있고요. 그 밖에 A프로젠 3.24% 상승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자산들이 함께 오르면서 금 가격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제 수요일 마감까지 30분 안 남았습니다. 시장의 강세가 다시 한번 연출되네요. 코스피는 지금 1.3%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다시 한번 3,870선이 돌파가 됐습니다. 자, 우리 다냐쌤과 함께 오늘의 마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쌤. 역시나 시장의 힘이 견조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어떤 종목으로 시장을 공략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 시장은 이제 4륜차죠. 4륜차가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그러면 이런 쪽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반도체가 그동안 강세를 보였고, 로봇이 강세를 보인 상황에서 지금 따라가는 섹터들이 결국에 2차 전지 같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역시도 당분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세 연속성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죠. 천보입니다. 천보.
천부는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실적을 가지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올해 주가를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적자 2년 동안 적자였던 부분이 올해 흑자 전환의 원년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분기별로 보더라도 지난 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 매수세는 그렇게 크게 유입되진 않아요. 연기금에서만 지금 대략 2만 4천 주 정도 순매수했기 때문에 큰 매수세는 안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실적이 흑자 전환되는 그러한 모습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는 천부 역시도 상승 모멘텀은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올라서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봐야 될 때는 이익 개선이 기대되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저 위에 900일짜리죠. 13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지금 대량 거래 시점이 지난 금요일 날 나왔거든. 대부분 평균가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격 매수에도 큰 문제 없다. 그래서 조정시마다 차근차근 매수해 나간다면 분할 매수해 간다면 5만 5천 원부터 현재가까지는 차곡차곡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보시는 분들은 5만 1,500원 이탈을 손절가로 보시면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손절하지 않고 물량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1차로 우리가 보는 부분들은 직전 고점 8만 2천 원에서 8만 5천 원 직전 고점대를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욕심을 낸다면 이거 역시도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간다면 실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전제.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부터도 이 영업이익 증가율을 꾸준히 이제 봐야 되는데 현재 예상이익보다 앞으로 이익률이 더 높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천부는 엉덩이 무겁게 가실 분들은 900일까지 노려볼 만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천보 오늘의 종목으로 받아봤는데 목표가 8만 2천 원으로 살펴보겠고요. 5만 5천 원에서부터 현재가까지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우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5만 1,500원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쌤 오늘 장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오늘 장 초반과 또 후반의 표정이 제대로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결렬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의 기술주들 반도체가 소폭 하락하면서 나스닥은 하락했어야지만 다우는 강세 기조를 보였는데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의 상승 모멘텀은 금리 인하, 셧다운 해제, 그다음에 기업의 실적 호전 이 부분이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동안 우려됐던 부분이 지역은행 부실이라든가 경기 둔화, 소비 위축 이런 부분들을 압도해서 기대감,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상승하면서 미국 역시도 반도체와 로봇, 2차 전지 섹터들이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탑다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성되지 않는다면 상승은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도 본다면 차익 매물이 증가되는 그러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순환매가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국내에는 이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동안 증시 부양 정책, 상법 개정이라든가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배당 분리과세라든가 이런 쪽에서 정책적으로 신시장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 유입이 굉장히 확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과 투신, 금융투자가 정부 정책에 일조를 하면서 지금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중회담이 불발됐을 때는 다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강조드렸던 부분이 4,000포인트까지는 쉼없이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인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장중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도 코스닥에서도 지속적으로 순매도에 나섬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융투자라든가 연기금 투신들 매수하면서 상승을 확대하는 거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지수가 급반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약 4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나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선물 매수를 확대하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더라도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상승 추세에 있고, 결국에는 또 3,890점, 이 고점을 돌파할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지만, 결국의 변동성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강조드리는 부분이, 장중 변동성이 크다면 우리는 매도 관점이 아니라 저가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근거로는 시장의 유동성 유입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고객예탁금 역시도 공모주 청약 환불 자금이 나오니까 빠져나갔던 것 이상 이틀 동안에 4조 원 이상 다시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주식형 수익증권으로도 최근 5일 동안 본다면 조 단위 이상으로 꾸준히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금 92조 5,600억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켓머니 펀드는 월말 법인 결제 자금 때문에 일단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시 유입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수 조정을 받더라도 겁내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 유동성을 믿고 4,000포인트까지는 쉼없이 가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중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이때는 다륜이죠. 반도체, 2차전지, 로봇, 자, 이런 섹터들을 우리가 매수 쪽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내일 일정들을 보면 2025년 글로벌 산업혁신 컨퍼런스가 있어요. 여기서 또 오늘 일부 로봇은 강세를 보였고 일부 로봇은 조정은 보였지만 로봇 섹터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져놨고, 그 다음에 EU 정상회의가 개최돼 여기서는 방산이라든가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내일 고리원전 2호기 운영할 거냐 중단할 거냐 운영 회의가 있기 때문에 원전 섹터들 운영한다고 하면 원전 섹터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것이고, 첫 가동을 중단한다면 결국에 해체 관련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원전주들도 움직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2025년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가 탄소 포집 저장, 쿠스 관련 섹터들 일회성인 이벤트가 있다. 그리고 내일 제14차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이런 섹터들 또다시 오늘 같은 상승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유동성을 믿고 우리 4천까지 굳건하게 담대하게 좀 바라보시면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그 중심에는 반도체와 로봇, 2차 전지가 있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다녀쌤의 종목 2차 전지 LG엔솔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LG엔솔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웁니다. 우리 벌써 수익률 12%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전략 짜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은 100마디가 다 짤데기 없어요. 항상 우리가 보는 부분들은 실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를 본다면 삼성 SDI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을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배경도 결국에 실적이죠. 누가 보더라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고 그다음에 사상 최고 실적이 기대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면 이상하겠죠. 사상 최대 실적은 사상 최고의 가격에 기대한다, 수렴한다라고 했지만 일단 2차 전지 섹터들은 여기서는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됐던 부분이 있었죠. 2022년, 2023년 보면 2차 전지 섹터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고밸류로 평가됐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은 50만 원까지 흔들림 없이 가자. 50만 원에서도 또 목표 주가 상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 대장, 실적 호전 이런 부분들을 1순위로 해서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LG엔솔은 지금 자리 욕심내봐야 되겠습니다. 목표가 50만 원 바라보면서 계속 홀딩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 한올바이오파마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수익 우리 50% 가까운 자리인데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쉬어감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오늘장에서 숨고르기 나선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진짜 한올바이오파마 징글징글하죠. 지금 대략적으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목표가 오지 못하고 있어요.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미국의 경쟁사가 먼저 신약 제품을 출시했다는 것 때문에 지난 3월 달 급락의 모습을 보였고 장기 횡보를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한올바이오파마를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실적 호전의 원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올해 같은 경우 20억. 이게 또 줄었네요. 전에 대략 18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25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기술 수출 로열티가 향후 차츰 분할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한올바이오 역시도 이제는 주가 상승에 때가 됐다. 지금 보더라도 올해는 25억이고 저는 지난 2022년 이후에 영업이익이 최고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82억, 2027년도에는 157억. 그래서 한올바이오도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올해가 실적 서프라이즈 원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뮤노반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죠. 바토클리맵이 임상 결과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이뮤노반트 1402의 일본 판권 수출이 지금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권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물론 지금은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숨고르기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결국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투신들이 일단은 주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러면 실적을 우리가 믿고 한올바이오파마는 목표 주가 1차 4만 원까지는 흔들림 없이 가야 될 거고 그렇다면 지금 가격 수준에서도 좀 공격적이신 분이라면 300일 부근이면 대략적으로 33,700원 부근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또 매수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로 우리 50% 가까이 수익 중인데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4만 원 그대로 잡고 가져가 보겠고요. 300일선 부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좀 더 내려온 자리 한 33,500원, 700원 요 수준에서는 재진입 가능하다 사인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 AS는요. 코리아 서킷이에요. 우리 10%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은 징글징글하죠. 지금 2주 동안에 이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리아 서킷은 일단 17,500원 부분에서는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고 진바닥은 16,300원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또 디램 가격 상승에 따른 설비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 2년 동안의 적자가 드디어 흑자 전환 315억 흑자 전환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내년도 역시도 100% 이상 영업이익 증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렇다면은 실적 개선이 좋아지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가 지난 2022년 12월 달에 수익 고가권을 기록했다거든요. 그러면 코리아 서킷도 우리가 보면 지난 2022년 부근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8,000원 미만에서는 여전히 물량을 더 채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지금 보면 기관들, 연기금이라든가 투신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소폭 순매도 전환하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현재 가격도 역시 분할 매수 관점이고 18,000원 밑에서는 물량을 더 늘리는 그런 쪽으로 가면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 우리가 22,500원 이 고점을 봤죠. 그러면 내년 후년 시점까지 오는 실적 개선이 나오면 코리아 서킷 역시도 1차적으로 우리가 22,500원을 봤지만 추가적으로 업사이드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쪽이죠. 부품 쪽인 코리아 서킷 매수로 대응하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조금은 답답하게 움직였지만 내년 또 실적 개선 기대감 바라보면서 지금 자리는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섹터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특징 섹터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여전히 이제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HBM4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4 실물서 지금 처음 공개하면서 차세대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 격돌을 보이고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상황에서 보면 지금 HBM 장비를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 부분 때문에 BI가 오늘 이제 급등했다가 되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은 BI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추가적으로 실적 부분 때문에 신고가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BI가 수혜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한솔 아이원스 역시도 같은 이슈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덕산 테코피아 역시도 지금 이 장비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지금 강세를 보이죠. 덕산 테코피아 같은 거는 낙폭 과대예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모멘텀이 있고, 또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오늘 상승 탄력은 떨어지지만 우리가 10만 전자를 계속해서 강조드리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99,900원까지 갔다 왔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역시도 HBM이라는 신무기를 통해서 신고가 행진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섹터들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동시효과 특징 섹터로는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HBM4 관련해서 모멘텀 짚어주고 계신데요. 인공지능 반도체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들 압축해서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섹터 가볼게요. 우리가 2차 전지를 강조드렸을 때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것이 전략 저장 장치 ESS와 로봇 산업의 확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캐즘 돌파구로 인해서 삼성 SDI라든가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1조 원의 전력 저장 장치를 두고 수교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ESS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에서 대장주인 에코프로를 봐야 되고 LNF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고, 또 이게 가면서 에코프로 BM 역시도 오늘 좋은 모습이고, 가장 크게 나왔던 부분이 이제 LG화학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결국에 바이오와 2차 전지 소재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고, 엠플러스 역시도 강세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 역시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신고가 모멘텀도 같이 기다릴 수 있다. 그다음에 탑 머티리얼 역시도
이런 부분들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 이런 부분들의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 탑 머티리얼 역시도 1차적으로는 300일이지만 실적 개선이 나온다면 이 고점이죠. 직전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두 번째 특징 섹터는 2차 전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 섹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떤 섹터가 오늘 장에서 돋보였을까요? 지금 이제 사고화학 섹터들이 연말에 만기도리하는 채권이 막대하고 적자 구조가 크기 때문에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석유화학 구조 개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석유화학 관련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수화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모처럼 강한 반등 나왔고 대한유화 역시도 오늘 2차 전지 소재까지도 같이 부각되면서 52주 고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장 역할을 했던 롯데케미칼 역시도 오늘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해서 반등 나올 수 있지만 메인 섹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메인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와 2차 전지, 로봇 이런 쪽이 집중되기 때문에 메인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압축 매매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로는 화학 살펴봤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 안에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 섹터로의 시각을 계속 중심으로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다녀쌤께서 말씀 주신 섹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플러스 로봇까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봇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 우리 다녀쌤의 정보방에서 오가니까요. 이 안에 들어오셔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쌤과는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수요일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힘이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 강하게 상방으로 틀었는데요. 오늘의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22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지수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장중에 오전장에 힘이 없었는데요. 오늘 장중부터 계속해서 이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고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4% 상승한 3,879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또한 오늘의 고가 마감 0.76% 상승 880선 목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부담이었던 가운데 수급 보실까요? 오늘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팔자를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매도가 부담이었고요. 오늘 외국인 7,800억 원의 매도, 그리고 기관이 7,600억 원의 매수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 팔자, 그리고 선물 시장 쪽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장중 내내 매도였다가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소폭의 순매수 보여지고요. 기관도 오늘 선물 시장 쪽으로는 들어와 줬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마감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 장 막판까지 빠르게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98,000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변동성이 꽤나 큰 모습이었죠. 1%대 반등 마감, SK하이닉스도 0.5%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2차 전지단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와줬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4% 상승, 45만 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폭을 키우면서 2.5%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안에서는요.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원전주가 흔들렸던 터라 오늘 원전주 전방위적으로 힘이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 약세, 이 종목을 제외하고 일제히 다 빨간불을 켜줬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역시나 독보적으로 에코프로가 돋보입니다. 15% 강세로 87,000원 선이 위에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에코프로 BM
까지 일제히 상승을 보여줬고요. 펩트로는 3%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요. HLB가 어제는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채 오늘 장에서는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마감 흐름 체크해 봤는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상방을 두들기고 있는 우리 시장, 지금 우리 어떤 전략으로 또 내일장 준비하면 좋을지 오늘은 소재민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시장이 좀 쉬려나 싶었는데요. 삼성전자도 장중에 어느 정도 95,000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오후장 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제대로 바뀌었네요. 그러게요. 지금 저도 시장 보면서 와, 무섭다 싶을 정도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추세상 상단이라고 생각했던 3,750포인트를 돌파한 현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여기가 고점인가? 어디가 고점이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지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끌고 가시면 돼요. 지금 시점에서 어디가 고점일 거야? 3,850에서 밀리겠지? 3,900이 밀릴까? 3,900? 3,900? 4,000에서 밀릴까? 이런 생각하면서 여기가 고점이겠지라고 생각해서 시장하고 너무 멀어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게 딱 기준점 오늘 몇 개 잡아드릴 테니까 딱 그 포인트들만 기억하셔서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시장 참여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좀 아쉬운 요소 중에 하나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 종목이 우위에 있었거든요. 상승 종목이 훨씬 우위에 있었지만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시장 지수 올라가도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시장도 있었고요. 시장 강보합인데 하락 종목 많았고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장 지수 엄청 좋대 막 코스피 4,000 가는 거 아니야? 4,200 가는데 내 종목은 왜 가만히 있지?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시장 상승 대비 나만 쏘여받고 있는 거 아니야? 다들 막 너무 즐거운데 막 이런 좀 걱정 아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3,750포인트 위로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일반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횡보 또는 하락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더 많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가 눌렸다가 올라오고 있을 뿐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도 고점이 낮아지는 종목들이 많고요.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외 중소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시장 지수 대비 횡보하고 있거나 오히려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섹터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시장 지수 좋다고 나만 소외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또 최근 어제 시장 또 월요일 시장 이런 걸 봐도 뭐랄까 뭔가 섹터에 막 엄청나게 강력한 이슈가 있는 섹터는 거의 없어요. 2차전지 요즘 잘 가고 있는데 2차전지 왜 이렇게 잘 가지라고 하면 사실 좋은 이슈들은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 정도까지 상승을 불러올 만한 이슈라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또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또 이슈라고 해봐야 대부분 다 반도체 이슈들이 많은데 거기 안에서도 특별할 것도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이슈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 좀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지라인 좀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3,750포인트예요. 3,750포인트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상승은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점이 어디겠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3,750 이탈하기 전까지는 뭐라도 계속 시장 참여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3,750포인트를 이탈하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원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시장의 고점, 시장이 조정 나올 수 있는 포인트, 만약에 이 추세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시장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건 3,75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도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3,500선대까지도 다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3,750포인트에서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시점을 지난주 목금 이틀 동안 활용해서 치고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틀 상승부터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날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시장 지수만 뻥튀기는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추세적 상단 위로 돌파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고점을 생각할 게 아니라 다시 이 3,750포인트 요 라인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시장 지수가 3,750포인트를 딛고 이탈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면 고점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가파르게. 하지만 만약에 3,750포인트 안쪽으로 시장 지수가 내려오는 형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예전 이 상승 추세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적게는 3,600선까지도 3,600, 3,620포인트 여기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 자리까지 이탈했을 때는 정말 3,450포인트 여기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준적으로 둘 거는 첫 번째, 코스피 3,750 이탈하기 전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참여를 할 때는 현 구간부터 3,750포인트까지 구간 나눠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단 3,750포인트 이탈했을 때는 3,600, 심하면 3,450포인트까지도 정말 크게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지수가 10% 가까이 밀린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산 종목들의 대부분은 적게 빠지면 10%고 많이 빠지면 20%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놓으시다가 3,750 이탈하면 그때 가서 현금 비중 늘려놓고 3,600선 기다렸다가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매수. 이런 느낌으로 추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는 이 라인이 가장 핵심 지지 라인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이제 사실 이제 이 방송 챙겨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삼성전자를 저보다 먼저 이렇게 강조한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가 예전부터 정말 이 방송 통해서 삼성전자 박스권인데 삼성전자 이거 여기 돌파하면 그때부터 삼성전자 올라간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제가 말한 대로 박스권, 삼성전자 박스권 돌파하는 시점에서 코스피 박스권 돌파했고 반도체 장세 나왔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그것도 삼성전자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고 있던, 투자를 안 하고 있던, 제가 항상 말하죠.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같이 그냥 항상 관심 종목으로 세워놓고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봐야 된다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0만 전자 가나요? 10만 전자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삼성전자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이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95,000원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는 과거부터 이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 흐름은 61선을 이때부터 이제 이평선 정배열되기 시작한 이때부터 61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삼성전자의 주요 추세선은 6000에서 61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95,000원 라인, 요 라인을 이탈했다. 만약에 삼성전자 95,000원 이탈했다. 그랬을 때는 삼성전자의 이 가파른 상승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일봉상 지지선인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 그러면 밀리면 대략 한 91,000원 정도. 그래서 삼성전자는 95,000원 라인을 이탈하면은 91,000원까지 조정폭을 키울 수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그러면 삼성전자가 한 아래로 3, 4% 빠진다는 건데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반도체를 주축으로 올랐던 시장 지수가 자기 혼자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같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95,000원 라인 체크하셔야 되고요. 삼성전자 95,000원 이탈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일단 91,000원에서 92,000원까지 밀릴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92,000원 라인 오면은 거기서는 신규 진입 타점이다라고 보셔도 괜찮겠죠. 근데 만약에 92,000원 라인까지 삼성전자가 이탈했다? 그랬을 때는 삼성전자 86,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조정 나올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86,000원까지 추가 조정 나온다? 그러면 시장 지수 아까 제가 말했던 3,500포인트 정도까지 밀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으로 잡을 거, 아까 말했지만 코스피 지수가 3,750 이탈하면 그때는 현금 비중 늘려놔야 된다. 만약에 근데 코스피 지수가 거기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만약에 95,000원 라인, 60분 봉상 61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조만간 시장 조정이 따라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매수 버튼에서 손 떼고 현금 좀 늘려놓으셔야 돼요. 현금 수익이나 약손실, 보합 이런 종목군들을 좀 덜어내서라도 현금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삼성전자가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 이탈하면 이탈할 거야. 언젠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일지, 10만 전자 찍고 난 다음일지, 12만 원 찍고 난 다음일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어디까지 밀렸죠? 장 초반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60분봉에서 61선 지지받고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삼성전자 60분봉 61선 이 자리는 항상 신규 진입도 가능한 자리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삼성전자 어디까지 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가 없어요. 항상 중요한 건 이렇게 쭉쭉 추세를 밟고 올라가는 종목은 목표가를 딱 찍어놓고 12만 원 목표가 이런 게 아니라 이 추세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이쯤 되면 나 오늘 너무 배고프다. 오늘 좀 뭔가 팔아야겠어. 이럴 때 몇 알씩 팔아 먹는다던가 이런 건 상관없지만 추세를 탄 종목은 이러한 추세
기준선 체크하셔서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 계속 홀딩. 그러면 지금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아직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지금 신규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신규 진입하시되 60분봉에서 60일선 이탈했을 때는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아까 말한 코스피 지수 3,750포인트 그리고 삼성전자 95,000원. 근데 95,000원이라는 건 60분 봉상 60일선이기 때문에 이 위치는 매일매일 바뀝니다. 매 시간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좀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시장이 꺾인다라는 신호를 미리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또 당장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기준점 잡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불안 요소도 여전히 존재를 해요. 큰일 났네요. 뒤에 특징주 말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엔비디아 차트를 우리가 지금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엔비디아도 지금 되게 간당간당한 자리.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가 나스닥을 견인하는 종목과 다름이 없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추세선 하단 위에서 확실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 179불을 이탈하는 조정이 나왔을 때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적게 빠지면 한 165불, 167불, 많이 빠지면 145불까지도 밀릴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179불 깨지면. 자, 그럼 엔비디아가 만약에 여기까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반도체에 대해 나쁜 전망을 던질 가능성이 높겠죠. 반도체 거품론, AI 거품론, 뭐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부담스러운 이제 뉴스들이 나올 수 있고, 그랬을 때는 반도체에 투심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증시를 내가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179불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때가 조정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땐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수익거리인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현금 확보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준점들 몇 가지 체크해 드렸으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참여하시면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흔들림 없이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살펴주셨고요. 우리 소재민 전문가의 방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못다 했던 이야기 이 안에서 다 듣고 가세요. 자, 전문가님 특징 섹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딜까요? 자, 2차 전지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또 한참 반도체 잘 갈 때 제가 막 삼성 SDI 꺼내면서 삼성 SDI가 21만 원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시장의 자금이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삼성 SDI가 만약에 금요일 종가까지 21만 원 위로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2차 전지를 봐야 된다. 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지지난주부터 아무도 2차 전지 관심 안 줄 때부터 외쳐왔던 사람인 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삼성 SDI는 21만 원 넘어가고 난 다음에 지금 2차 전지들 엄청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2차 전지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올라가는 이유라고 하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테슬라가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바닥 찍은 거 아니야, 이런 뉴스를 포장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실상 제가 2차 전지 쪽을 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였냐면 반도체를 수급 쏠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축으로 한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너무 많이 쏠린 게 최근 시장의 문제였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야 된다.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 반도체의 자금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가 필요한데 그게 2차 전지, 제약바이오 크게는 두 가지인데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삼성 SDI가 자리를 잘 만들고 우하향 추세를 벗어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반도체 자금이 빠져나와서 2차 전지로 들어올 거예요. 제가 이제 돈의 흐름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뉴스 갖고 말한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2차 전지가 위로 더 치고 가려면 제가 말했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티격거려갖고 반사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로는 2차 전지가 정말 강한 상승 흐름을 추가적으로 이어가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2차 전지 제가 계속 말했지만 2차 전지에서가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다들 2차 전지 하면 떠오르는 게 다 전기차밖에 떠오르질 않잖아요. 2차 전지? 전기차 아니야? 테슬라? 전기차? 근데 2차 전지가 그걸 벗어나야 2차 전지가 정말 힘있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건 결국 제가 계속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고 UAM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양한 분야의 2차 전지가 활용이 되는데 2차 전지는 전기차라는 틀에 갇혀져 있어서 시장에서 무시받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로봇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가는데 로봇에 커다란
배터리가 들어가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효율이 좋은 배터리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전고체에 대한 이슈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 SDI를 강조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전고체 쪽의 선두주자다. LG 엔솔이라던가 SK 이쪽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삼성 SDI의 전고체 양상 속도가 훨씬 빠르고 전고체에 대한 이슈가 형성이 돼야 자연스럽게 2차 전지가 더 이상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전고체를 활용한 로봇이라던가 UAM 이런 쪽으로 묶일 수 있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가 날아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2차 전지 안에서 뭐 리튬도 있고 소재도 있고 되게 많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섹터는 전고체 관련주를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색 스페셜티 케미컬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방송 통해서 많이 강조를 했고 정보관에서도 많이 강조를 해서 지금 많이 수익 보시는 분들이 많죠. 자, 그런데 이제 아직 그러면은 좀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대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 이수 스페셜티고 이제 부대장격 움직임 보여주는 게 사실 삼성 SDI 얘는 좀 무거운 얘니까 뺀다라고 하면 이제 부대장격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 한농화성 이 친구가 이제 약간 뒷붙이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를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지금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14,000원과 16,000원 요 사이 구간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뭐 죄 지은 것처럼 올 한 해 내내 박스권을 그으면서 이렇게 지지부진 움직였던 종목이죠. 그런데 항상 이 종목이 밀렸던 자리가 언제냐면 241선이었어요. 241선만 맞으면 거의 뭐 그냥 뭐 죄 지은 것 마냥 241선만 맞으면 쭉쭉 밀렸죠. 그런데 지금 최근 주가 241선 위로 올라가면서 박스권 상단 16,000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6,000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면 박스권 횡보 기간이 길었던 만큼 강한 상승 추세 나올 가능성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16,000원 돌파했을 때는 일단 1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그런 거죠. 아직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건 아니에요. 돌파 시도를 하고 있을 뿐이지. 따라서 이 종목을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면 돌파를 접근한다라고 하면 뭐 지금 들어가셔도 돼요. 다만 이 종목은 박스권이라는 거 인지하시고 그럼 여기서 내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돌파 못하면 14,000원까지 다시 왔다가 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돌파 매매로 접근하면 지금 한번 사고 박스권 중단 아랫 부분에서 한 번 더 사서 평단 조절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더 확실한 타점에서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6,000원 위로 이 종목이 올라가서 한 2거래 정도 막 비비적 거리고 있다. 그럼 그때 따라 들어가서 17,0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살펴봤습니다. 소재민 전문가가 살할 때 살 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한농화성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섹터 빠르게 가볼까요? 빠르게 가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섹터는 화장품 가지고 와봤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 낙폭 크고 제가 화장품은 사실 되게 부정적으로 계속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7월 상호간세 이후로는 화장품 섹터, 특히 실적 기반으로 된 종목군들은 보지 말아라고 했죠. 경기 방어주의 성격들은 사실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고 기술주도로 올라가는 시장에선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장품은 사실 지금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화장품은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냐면 지금 시점에서 리스크 해치 관련 차원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빠질 때, 시장 지수가 빠진다고 하면 결국 기술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줄어들었거나 실망감 때문에 빠질 거예요. 그거랑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 지수가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화장품 관련주, 경기 방어주인데 실적 괜찮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술적 반등 보여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화장품 관련주 너무 매력이 넘쳐요. 그러니까 화장품 전고점 갱신할 거예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시장 지수의 조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화장품 관련주들 조금 담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중동 지역에서 이제 그 이슈가 있거든요. 그 뷰티 전시회 좀 두바이에서는 크게 하고 있는데 그쪽 이슈를 타고 한번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현재 주봉상 추세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주봉 추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안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 이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화장품주 말씀 주셨습니다. 경기 방어주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의 그 해지 전략을 써보신다면 화장품 내에서 우리 코스메카 코리아도 잘 챙겨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우리 소재민 전문가의 정보방 오시면요. 전문가님께서 정말 많은 이야기 주고 계십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많은데요. 이 정보방 안에서 풀어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다 들어오셔서 우리 종목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뷰까지 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네, 시간이 진짜 얼마 없지만 짧게 이 정보방 소개 들어볼까요? 정보방 오시면 아까 말씀 다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글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게 진짜 글이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 와서 보시면 뭐 뉴스 기사 같은 거 안 올립니다. 저는 제가 항상 객관적으로 분석한 분석 글들만 올리니까 와서 보시면 분명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재민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 잘 대응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문가님 인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감 백전불패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